전시가 무엇인지 전시를 통해서만 설명해야 한다면 그것은 전시를 위한 전시이자 전시가 아니기 위한 전시, 이른바 메타 전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하고 있는 건 전시인가요? 실험에 가깝다면 전시의 암묵적 합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전시와 기획을 통해 하나의 전시를 이루는 과정이 작가의 작업이 전시를 이루는 주체들이 타인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빼어난 작품만 감상하는 것이 전시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 작품을 제품처럼 생산만 하는 것만이 작업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것.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이 꼭 교육의 맥락이 아닌 관객이 작품을 완성하는 창작자로 남을 수 있다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측면의 여정을 드러내는 것도 전시다라고 주장하고 싶었습니다. 공간 안에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어떤 맥락을 이끌려고 하는 건가요? 이번 작업에서는 지극히 일상적일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새로운 중립적인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길지 않은 기간이지만 워크숍을 기점으로 시간에 따라 공간이 점차 채워지고 변하는 과정을 담고 싶기도 했고요. 낭독은 미술 전시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까요? 부대 행사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이 심리적 고백이라면 왜 하필 불특정 다수 앞에서 내뱉어져야 할까요? 저는 낭독 퍼포먼스의 주최자는 아니지만 모크캠프에서의 낭독 퍼포먼스는 낭독에 더해서 타인의 질문이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단순한 고백이 아닌 대화가 되기도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느 전시장으로 가는 길에 어떤 번화가에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꿈속의 시간은 주말이나 공휴일이었나 봅니다. 전시장으로 가는 게 설레였고 나는 전시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전시는 상상하고 구상할 때가 제일 설레고 즐겁지 않나요? 맞습니다. 전시를 시작하면서 겪는 과정에 끔찍한 고통을 항상 잊어버리고 저는 또 작업하고 기획할 생각에 종종 빠져듭니다. 산모는 출산의 고통을 잊어버리고 둘째, 또 셋째를 낳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번 전시에서 회화가 공간 안에 놓이는 방식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가장 고민한 지점은 회화의 설치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평면 위에서 화면을 만들어내는 회화라는 매체를 다룰 때 개별 작품을 더 잘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전체적인 공간의 서사를 구축할 것인가 하는 물음이 생겼습니다. 명확한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에서는 후자를 더 시도해 보았습니다. 사라지는 전시를 작가와 관객은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종종 단편적이고 독서적으로 강렬한 기억으로 내보내고 그렇게 하도록 스스로를 내맡깁니다. 전시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할까요? 모두를 위한 것과 우리를 위한 것은 양립 가능할까요? 여기에 모인 우리는 모두는 누가 우리에 속하고 모두를 상대하는 걸까요? 전시의 기능을 묻고 있는 것 같네요. 경계 없는 것에 대해 상상해 봅니다. 그러고 싶고 그래야만 하지만 사회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구속하는 것일까요? 이번 전시 별에는 밤 은하수를 떠도는 양들이 있습니다는 열린 결말을 맞이합니다. 불안하고 깜깜한 밤을 떠돌며 무언가를 찾아 은하수를 헤매는 이들의 여정이자 현장을 벗어나는 사건이 되는 과정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양한 전시가 쏟아지는 가운데 우리가 전시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사실 전시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각자의 욕망을 표출하기 위한 게 아닐까요? 몽상과 현실 사이에서 당신의 작업은 어디에 있나요? 저는 늘 현실에 있습니다. 제 작업은 몽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지만 저 자신이 느끼기에는 현실같이 느껴집니다. 마치 제가 안 갔는데 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처럼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러면 우리가 올라온 산 혹은 지금 오르고 있는 산은 무엇인가요? 이미 도착했다면 이곳은 어디인가요? 오크캠프 언덕을 내일 오르고 내려갑니다. 감정이 오르고 내려가고 그림도 오르고 내려갑니다. 정상이랄 게 없이 오르고 내려가는 행위만 쌓입니다. 별에는 밤이 작업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어떤 역할일까요? 작업이 작가 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유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행위와 남겨진 것들이 전환의 경험이 작업의 역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김동섭 작가님에게 공간이란 게 무엇인가요? 좀 광범위한 질문인 듯한데 공간은 가득 찰 수도 비어 있을 수도 있겠죠.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곳, 물질이 존재하는 곳. 기획전에 참여한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정의까지는 못하겠지만 기획전에 참가하며 느낀 것은 기획의 목적을 잃으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언어로 표현되지 못한 것을 언어로 드러내려 할 때 어디까지 드러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저 멀리 창문에 제 작업이 보입니다. 말이 되지 못한 말, 애틋하게 사라지는 것들을 기억합니다. 시적이면서도 장난기가 있어야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강렬하게 의미와 형식과 태도를 드러내는 것. 물음표, 느낌표. 빨리 가. 좀 밀어주면 조금 많고. 분명해. 소통은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나의 언어가 타인에게 닿는 순간 그것은 내가 의도한 의미 그대로 전달되나요? 아니면 그 과정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나요? 고현미 작가님,
그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마다 과거부터 쌓인 경험이 달라서 이상하게 전달되기도 하며 받아들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길다래 작가님, 저는 소통을 강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엄청나게 불안정한 도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폭발이 있고 큰 소음이 발생하고 에너지와 시간을 빼앗지만 그 시너지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어떤 존재를 야기합니다. 이번 기획에서는 전시의 기능에 답을 얻어가는 여정이 저에겐 소통이었습니다. 김동석 작가님, 소통은 완전할 수 없고 언어의 문제를 넘어 발화하는 순간 그 의미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단어도 억양도 템포도 발화하는 주체의 의도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나의 의도가 타인에게 오롯이 전달된다면 그건 기적이겠죠. 즉석적이고 재치 있는 질문. 삼행시. 김동석 작가님, 말이 나온 김에 동료와의 소통은 무엇일까요? 섭섭한 관계도 끝나기도 하나요? 섭섭한 관계로 끝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고현미 작가님, 고층 아파트가 보입니다. 현재 우리 미술계에 진입하는 앞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늘 고층 아파트에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미술을 하면서도 어느 높은 곳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길다래 작가님,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서 다 같이 미래를 그려볼 수는 있을까요? 저는 미래를 그려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초청드린 분들도 연이 돼서 2년, 3년, 5년, 10년 가져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미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쪽에서 너무 안 좋고 이쪽에서 좀 사진을 좀 찍어서 남들 지금 이쪽에서 비가 너무 좋고 장난 아니고 지금 뒤에서 여기쯤? 응. 당신에게 이 전시는 어떤 자리인가?
잠시 머물다 떠나는 임시 거처인가요? 아니면 더 긴 과정 안에 한 단계인가요? 완성을 향해 가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자리인가요? 저는 스스로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 여정의 초반이라고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캠프, 잠시 머물며 지나가는 자리인 듯해요. 완성을 위한 욕심. 길다래 작가님이 지금 오르고 있는 계단은 무엇인가요? 이미 도착했다면 이곳은 어디인가요? 작업이라는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4시간만 이렇게 느르게 흐르는 걸까요? 항상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저를 압박하는 것 같습니다. 작가의 의도와 다르게 읽힌 작업은 실패인가? 내가 담으려 했던 것과 다른 것이 보인다면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인가요? 아니면 작업이 의도를 넘어선 것인가요? 작가의 의도는 실패라고 답을 해도 작업 자체로는 실패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작가 생활을 지속하면서 작업의 초창기부터 중반기, 현재까지 심경의 변화를 듣고 싶습니다. 초창기, 중반기, 현재라고 나눌 정도 경력도 못 되긴 하지만 초기에는 좀 거창한 걸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제가 좋아하는 것, 제 관심사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세상의 모든 전시장에서 읽거나 듣는 텍스트가 없어지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작업만 있는 세계예요. 서문도 없고 캡션도 없는, 전시 제목도 없는 곳에서 우리는 보기만 하게 될 때 어떤 세계가 과연 펼쳐질까요? 아니면 닫혀버릴까요? 있다가 없어졌다는 상황이 주어진 것이니 제한으로 해석됩니다. 제한하게 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기획자이면서 작가로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경험인가요? 기획자가 작업을 왜 하냐, 작가가 왜 기획을 하냐 하는 질문은 사실 저에게 너무 고루합니다. 누군가에게 작업은 기획과 단단히 맞물려 있고 이 역할은 서로 교차합니다. 저에게 기획은 분명히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며 복합적이며 막강한 도구로서 존재합니다. 매우 중요한 행위라고 판단합니다. 전시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협업이란 무엇인가요? 워크캠프의 기조에 공감하시는지요? 모크캠프의 기조에 공감합니다. 직접 해보고 크게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협업은 평소에 자신이 안 할 것을 하게 만들고 타인의 태도를 흡수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전시를 위해 협업은 필수적이지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창출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기조에 공감은 하지만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엔 아직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소희님은 이번 협업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에게 전시 서문을 써주시면서 멤버로 참여해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통을 위한 약방의 감초처럼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캠프 기조에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이 너무 되어 이 전시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협업에 대한 이상을 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제 생각보다 협업 속에서 많은 충돌이 있었고 이 노력의 과정이 힘들었고 고되었지만 너무 좋은 경험과 많은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걸 지금 이 시기에 안 했으면 후회가 많이 되었을 것 같아요. 각각 별 해는 밤을 통해 얻어가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번 전시에서는 각자가 고민하면서 시도해보지 못한 것들을 더 부담 없이 시도해볼 수 있는 자리 같아요. 학교가 아닌 현장을 통해 전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팀이라는 것, 나의 태도, 소통,
진정성이 무엇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에 대한 생각들을 감사히 얻어갑니다. 저는 다음 전시를 더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얻어갑니다. 콘노유키 선생님, 저희의 특별 게스트로서 저에게 초청을 받아 이번 기획 전시에 보이지 않는 지지체로서 존재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선생님 덕에 이 기획을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현재까지 어떤 심경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리허설의 시간, 리허설에 리허설이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가 워크숍 또한 리허설의 시간입니다. 난독으로 꺼내어진 준비된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있었다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를 맴돌던 질문은 별이 되어 전시장에 아로새겨졌다가 다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게스트에게, 모든 작가에게로. 이윽고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닐까요? 다시 대답합니다. 부담을 내려놓으면 더 멀리 떠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담이 우리를 짓누르더라도 천천히 나갈 수 있게 오래오래 지켜봐 주세요. 포기하지 않는 기획, 그 포기를 모두가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한 분 한 분 초청드려 이 자리에 모이신 관객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차가 지나가면 현재 어떤 심경이신지 한 분 한 분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마지막 질문이 됩니다. 이민재 작가님. 어떤 마음이? 여기 이 공간은 사실 며칠 전에 알게 됐고 인스타 통해서 콘노유키 교수님 인스타에서 뭐 하신다고 하고 보다가 타고 들어가서 뭐 이런 공간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고 마침 그날이 작가님이 이제 워크숍 하는 첫 번째 날이어서 또 공간 안에 빈 공간에 뭐 세운다 그런 거에 또 꽂혀서 바로 신청해서 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또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워크템포랑이 그런 거 보면서 계속 관심이 생겨서 오늘 또 오게 되었고 지금 신경은 사실 좀 되게 좀 낙관적이지 않고 좀 양담한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더 이상 연대라는 게 없는 사회, 특히 예술가들의 각자 고생이라는 거를 쭉 생각을 해봤다가 뭐 그런 거가 또 싫어가지고 제가 독일로 막 갔던 이유도 있었고 또 이제 한국에 또 돌아왔을 때고 여기서 부작용으로 지내고는 있는데 그런데도 얘는 그 10년이라는 사이에 좀 많이 변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아직까지도 경쟁 사회고 그런 각자 고생도 있지만 저희도 또 어느 한편에 연대하고 있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만한 힘을 계속 모아서 큰 뭔가를 만들고 있는 게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사실은 부러운 마음이 들었던 제가 떠났던 시간 그 시간은 저는 다시 가질 수는 없고 또 이제 또 부러워만 하는 것 같고 그런 감정이 저는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낭독의 형식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연대라는 게 또 촘촘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의유종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저는
김다희 작가님께서 하시고 또 이제 참여하신다고 해서 나중에 듣게 됐고 또 인스타그램에 보니까 캠프가 되게 충격을 했는데 작가님들이 협업하면서 나무를 만들어가는 과정 매력을 보고 현장도 좀 보고 싶고 그리고 사실은 뭐 크게 어떤 현장조사나 마음의 준비 없이 오긴 했는데 실제로 와보니 뭐라 그럴까 그 작업에 대해서 서로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을 하면서 제가 질문과 답변으로 어떤 신경도 어떤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시고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된 것 같아서 한 발 조금 더 작업을 제가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알게 된다는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 또한 장소가 사실 올라올 때 되게 쉽진 않았는데 또 올라와서 또 보여주시는 여러 공간들이나 그리고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들 때문에 더 기억에 남고 감사합니다. 우리 선비님 앞에 앉으신 그냥 막 솔직하게 말해도 돼요? 네. 저는 마지막 여기 신청하기 직전까지 보고 싶은 마음 절반? 보고 싶지 않은 마음 절반 계속 충돌했어요. 오기 싫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 서울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인천 사람인데. 그리고 이거 좀 민망한 얘기인데 직전 전시 그 약간 인천 작가님들 아는 분들인데 거기는 못 갔는데 여기 뭔가 좀 죄송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에 거기 안 가고 여기 온 거 언젠가는 알게 되실 텐데 그 작가님들이 그게 좀 무안해가지고 그래서 제껴야 되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다가 죄송합니다. 말을 좀 정돈해서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게 된 이유는 정확히 말하면 저는 초청은 못 받고 그냥 제멋대로 신청해서 왔는데 제가 오게 된 이유는 일단 기다래 작가님 전시를 재밌게 본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좀 다 봤어요. 재밌기도 하고 조금 약간의 뭔가 스크래치라고 말하면 좀 잘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받은 게 있어서 있지. 그래서 오게 됐고 또 두 번째 오게 된 이유는 이 전시 자체에 대한 얘기를 좀 뭔가 풀어낸다는 느낌이 얼핏 들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 그거를 눈을 띄우기도 하셨고 저는 완전 문외한인데 뭐 예술의 이용도 여전히 모르고 그냥 여기저기 쏘다니기만 하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리 모르는 입장이라도 제 나름대로도 전시에 대한 뭔가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작가님들께서 어떤 식의 전시에 대해서 어떤 식의 이야기나 생각을 풀어내실지 굉장히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뭐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잘 뭣도 모르는 수용자 입장에서 제 나름의 전시에 대한 정의는 그냥 저는 되게 간신히 성립되는 캐치볼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연 워크캠프 운영자님 초청 드렸습니다. 말씀 저도 여기 너무 퍼포먼스 하셔서 저도 너무 궁금하고 어떤 걸 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되게 많은 분들 이 공간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고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만나게 될 줄 모르고 시작했던 일인데 되게 멀고 가파르고 높은 곳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뒤에 구글 신청해주신 성함 여쭤보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는 김홍재라고 하고요. 네. 저는 여기 이제 볼때 걸었었거든요. 네네. 집에서 걸어서 2시간 넘게 걸었었는데 저 밑에까지는 제가 자주 와요. 그래가지고 다 알고 있었는데 여기 오면서 거의 등산 느낌이더라고요. 도착했을 때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없이 그냥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전시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되신 거죠? 전시에 관심이 모크 캠프나 우리 전시에 전시를 너무 좋아해서 어제도 그 뭐지 히셰프라는 곳을 갔었어요. 거기서 이제 작가님이 아는 선물, 아는 장소 뭐 이런 거를 직접 손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이렇게
결혼식을 갔는데 여기서 아까 아드님이 뭐 아는 사람이 없는서 거기를 안 갔다가 여기 왔다고 하셨는데 여기도 뭔가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아서 그 공간도 알게 된 것 같아서 좋았고 올라오는 길도 알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다시 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순간을 알게 된 것 같아요. 되게 좋다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기 정민지. 저는 후이 공기로 초대를 받았는데 여기 전시 공간 처음 와봤는데 굉장히 저는 길을 잃어가지고 공간을 할머니들한테 보고 어떻게 왔어요. 여기 할머니가 많아. 느낌이 작가님들의 오늘 가는 것처럼 되게 어렵고 뭔가 이렇게 가는 길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새로운 여기 김미정 선생님 제가 진짜 특별히 이메일로 상세히 초청을 드렸고 제 리뷰 전시 리뷰 써주고 계시고 지금 저희가 나눠야 될 대화가 많은데요. 어떻게 이 자리에 오셨으면 꼭 오겠다고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정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다리 작가님 추천해 주셔서 한 이렇게 접속하고 전시를 들었을 시간과 속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오늘 작가님을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현진 비평가님과 제가 피 튀기는 토론화에 이분을 제가 또 초청을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어떻게 오셨는지 어떤 마음이신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 공간에 온 거는 오늘 처음이었어요. 이제 올라올 때는 버겁게 조금 더욱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동네 구석구석을 보다 보니까 이제 벌써 이 동네에 뭔가 애정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또 이렇게 뭔가 일상적인 소리들을 배경으로 이 낭독하시는 목소리가 이렇게 퍼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희 전시에 대한 코멘트도 또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할까요? 네, 그러면은 오늘 낭독 퍼포먼스 여기서 마치고 가까운 논현 커피에서 저희 커피 한 잔씩 테이크아웃해서 가실 분은 가시고 또 올라가서 전시장 가서 또 대화 나누실 분은 가시고 이제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식사도 좀 하시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감해. 네네네. 어저께 리미니 프로토콜이라는 네. 수습병 학교가 생겨서 아, 있었어요? 아, 예, 예. 네. 그것도 이제는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소리 듣고. 그건 이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그것만 듣는 건데 오늘은 반대로 외부의 소음이 열리. 들리면서 이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라서 전혀 반대적인 상황이어서 더 재밌고 와, 우리가 이겼어. 고맙습니다. 네. 이거 꺼도 돼. 그러면 논현 커피에서 제가 커피 한 잔씩 대접 드릴게요. 오신 것도 감사해가지고 이제 가시겠습니다.